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 1학기 2회고사,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역사 시험 범위에 관해 가지고 교과서를 읽으면서 시험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니까 모두 꼭 영상을 시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 12페이지를 한번 펴볼까? 교과서 12페이지. 교과서 12페이지는 역사란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자,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특히 사실로서의 역사랑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로서의 역사의 성격은 객관적이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교과서 13페이지를 보면은, 자, 교과서 13페이지 보면 탐구, 역사란 해가지고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나오죠. 자, 여기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야? 자, 처음에 사실 그대로의 팩트가 나온 다음에 뒤에는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의 주관적인 그런 주관성이 들어간다는 말이야. 자, 뭐 나를 한번 봐볼까? 자, 신라 진흥왕은 규모가 큰 사찰인 황룡사를 지어 뭐 했다는 거야? 국력을 과시하였다는 거야. 국력을 과시했다는 것은 그 당시 정말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죠. 하지만 이거를 쓴 사람, 이 황룡사를 지었다는 것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황룡사를 지어서 국력을 과시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자, 두 번째, 고려인들은 40여 년간 몽골에 저항하여 뭐라고 하고 있어?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나오죠. 이것 또한 뭐야? 그렇지.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 몽골에 저항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기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반드시 내가 동그라미 치면서 알아둬야 된다 그랬지.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뭐라고? 객관적이고, 자,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자, 기록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교과서 15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15페이지. 자, 쭉쭉 넘어가서 우리 15페이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들 밑줄 쳐보고서 한번 배울게. 자, 역사를 배우면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 바르게 사는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나오죠. 자, 이거 하나 별표 쳐놓고, 자, 두 번째, 자,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여 극복함으로써 뭐라고 하고 있어?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역사학습의 목적 지금 두 가지 나왔어. 이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나오죠? 자,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역사적 사건들을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실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라고? 그렇지.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지,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교과서 15페이지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쭉쭉 넘어가 볼까? 자, 우리 교과서 2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교과서 20페이지.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여기서 선생님이 다음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20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 1-1 2지분. 자, 교과서 20페이지 폈습니까? 자, 여기 돌을 깨트려 사용한 구석기인 해가지고 석기시대 사람들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즉 우리는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절인, 자, 선사시대에서 공부하게 되고 있는데, 자, 구석기와 신석기, 이 두 가지 문명을 꼭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당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는 곳은 어디인지, 또한 돌을 사용했다 그러는데 이 돌을 어떤 형태로 사용을 했는지, 자, 세 번째로는 거주 방식, 어디서 잠을 자고 살았는지, 네 번째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에는 뭐가 있었는지, 다섯 번째는 자, 식량을 획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눠서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먼저 구석기 시대를 한번 볼까? 자, 구석기 시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뗀석기를 이용한 구석기 시대 해가지고, 자, 뭐라고 하고 있어? 자, 초기 인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뭘 사용했다? 뗀석기를 사용했다. 뗀석기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뗀석기 사용하는 이 대표적인 유물은 뭐가 있다는 거야? 옆에 나와 있는
주먹도끼가 있다는 거죠. 자, 이를 꼭 기억을 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죠. 이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냥 채집을 했다고 나와 있죠. 사냥 채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계속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건가? 아니야. 이동 생활을 한다는 거야.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 같은 경우도 어때? 어느 한 곳에 특정 집이 있을 필요가 있어? 아니야. 이동하면서 거기에 있는 동굴이나 뭐 바위 그늘이나 이런 데 가서 잠을 청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고 식량을 찾아 뭐하라고? 자주 이동을 하였다.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 볼까? 자, 옆으로 넘어가면은 뭐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뭘 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냥 뗀석기를 사용을 하고 불을 사용을 하고 그 당시 사람들 먹을 것을 많이 주세요, 동물을 많이 사냥하게 해주세요 해서 동물 벽화를 그리면서 소 같은 이런 동물의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 뗀석기에는 대표적으로 주먹도끼가 있고 사람들은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동굴이나 이런 바위 그늘에서 잠을 청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서 봤고, 그 다음에는 신석기 시대를 한번 봐야겠죠. 자, 돌을 갈아서 사용한 신석기인. 돌을 갈았다는 건 뭐야?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에서 이제 뭐로 발전했다는 거야? 그렇지, 돌을 갈아서 만드는 간석기를 사용하는 신석기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야. 자, 한번 신석기 시대를 한번 봐볼까? 자, 밑줄 쳐보자. 신석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다. 동그라미 하나 사용을 하고, 자, 간석기는 뗀석기에 비해 뭐래? 훨씬 정교하고 날카로워서 사용하기 편리하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나오죠? 그렇지, 바로 옆에 보는 이 그림 뭐야? 그렇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토기, 이런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드디어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나오죠? 자, 이 시대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 거주하였는데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야? 자, 사냥을 하거나 식물을 채집하여 생활했다. 자, 이거는 아까 뭐랑 똑같아?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똑같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어떻게 했어? 사냥을 하거나 식물을 채집하면서 이동 생활을 한다 그랬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신석기 시대는 드디어 뭐가 시작됐다는 거야? 자, 기초적인 초보적인 수준의 농경 생활과 짐승을 기르는 목축이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지 않고 드디어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정착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보니까 이제는 동굴이나 이런 데 찾아다닐 필요가 있어? 아니야.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곳에 뭘 짓는 거야? 드디어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의 이름이 뭐였다? 움집이라는 거지. 자, 움집.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자, 여전히 여러분 중요해. 자, 식량 채집이나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은 이런 사냥 같은 것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다만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디어 뭐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렇지, 초보적인 수준의 목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농경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밑줄 쳐보자. 자, 이 시기 시대들은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식량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는 빗살무늬 토기 나오죠. 여기 사람이 빗살무늬 토기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움집이라는 주거 형태가 등장을 했다.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꼭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자, 이런 데 있는 교과서 24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한번 꼭 풀어봅시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가 볼까? 자, 그 다음에는 교과서 우리 몇 쪽을 펴볼까? 자, 우리 쭉쭉 넘어갑니다. 우리 26쪽부터 나오는 문명의 발생. 여기서 서양사와 관련된 내용 안 나와있다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몇 쪽? 자, 36쪽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자,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교과서는 36쪽입니다. 자, 드디어 석기시대가 지나가고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지나가고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지. 자, 기원전 2000년경 1500년경에는 드디어 청동기가 보급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동기는 기존에 썼던 돌과 다르게 뭐래? 재료가 귀하고 만들기가 어려워서 주로 지배계급의 장신구, 제사용 도구,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다. 지배계급이 등장을 하네. 지배계급. 자, 이상하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 거야. 그 당시에는 지배계층이 등장을 하지 않았어. 자, 근데 왜 청동기 시대에는 왜 지배계급이라는 게 등장을 하지? 그리고 또한 귀하기 어려워서 만들기 어렵다는 청동기를 통한 도구들은 왜 지배계급만 사용을 할까? 자, 그거는 바로 옆에 교과서 37페이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7페이지를 한번 보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청동기 시대에는, 자, 이게 중요해. 농사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늘어났다.
중요합니다. 농사기술의 발달로 뭐가 늘어났다는 거야?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거야.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밑에도 나오죠. 뭐라는 거야? 자,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유재산이 나타났으며 빈부격차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빈부격차, 사유재산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어떻다는 거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드디어 힘이 있고 재산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족장이 되어서 부족을 통솔을 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서 지배계급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어느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렇지. 청동기 시대. 농경의 발달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 가서 드디어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지배계급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쳐놓고 자, 조피, 수수, 콩, 보리 등을 재배했고 드디어 청동기 시대에 뭐가 시작됐다는 거야? 자, 별표 쳐놔야 돼. 드디어 벼농사가 청동기 시대에 시작되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시선학기 시대에는 초보적인 수준의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 시대에는 아직 벼농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어느 시대부터? 그렇지,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까? 자, 여기도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배계급이 등장한 청동기 시대인데 자, 이때는 뭐라는 거야? 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또 있고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거야? 재정일치 사회.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에 내가 뭐라 그랬어? 오늘날도 정치를 주관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종교를 주관하는 지배자인 교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재정 분리 사회지만 이 당시 고대에는 무슨 사회였다는 거야? 청동기 시대 때까지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일치가 된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까지 기억을 해야 돼. 자, 구석기, 신석기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는 청동기 시대에는 새롭게 시작된 게 뭔지, 어떤 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지, 벼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늘어난 생산량으로 인해 가지고 지배계층이 드디어 형성이 됐다는 게 바로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우리는 이제 여기 청동기 시대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교과서는 우리 몇 쪽 펴볼까? 자, 교과서는 39쪽을 펴보자.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성립하다.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 보자. 자, 고조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밑줄 쳐야 되는 게 뭐야? 자, 고조선은 어느 시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나라가 생성됐다는 거야? 자, 청동기 시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되었다.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야. 철기 시대라고 하면 맞을까? 아니야.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나라였어.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 건국시조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왕검인데 단군왕검은 원래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단군이란 것과 왕검이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를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왕검이 합쳐진 칭호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다. 자, 두 번째로는 자, 고조선은 뭐라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뭐? 홍익 인간을 건국 기념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누구? 고조선, 단군왕검이야.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조선이 어떻게 해서 건국이 되었는지 알아봤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되었고, 또한 고조선을 다스리던 단군왕검 같은 경우는 정치와 종교를 두 가지를 모두 주관하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고조선은 건국 이념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건국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넘어가 보자. 뒤에 자, 교과서는 계속해서 다 봐야 돼. 여러분, 교과 40쪽까지 보이지? 삼국유사에 실린 당구 건국 이야기 이런 것들이나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모두 한번 꼭 풀어보고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 버릴 게 없어. 모두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내용을 한번 공부한 다음에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한번 옆으로 넘어가 보자. 자, 이렇게 건국이 되었던 고조선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명했는지가 나와 있죠. 교과서는 41쪽입니다. 교과서 41쪽을 보자. 자, 교과서 41쪽에 보면은 자, 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고조선은 자, 뭘 받아들이면서 더욱 발전했대? 그렇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더욱 발전했다는 거야. 왜? 고조선의 기본은 뭐였다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랬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더욱더 발전했다는 거야. 이때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위만 왕조 시기에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농업을 발전시켰고 주변 지역을 정복하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조선이 날로 성장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어때? 이걸 시기하고 했던 누가? 중국에 있었던 한이 이를 경계해서 고조선을 침략하였고, 결국 지배층이 분열이 생겼던 고조선은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108년, 기원전 108년에 멸명을 하였습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됐고,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교과서 41쪽 밑에 나오죠. 자, 41쪽에 고조선의 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중요해. 꼭 별표 쳐놓자. 자, 8개의 법 내용이 원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가지밖에 없어. 자, 옆에도 나오죠. 고조선의 8개 법조항 중 3개 조항이 남아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복식으로 갚는다. 또한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노비를 면하고자 할 때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어떤 사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일단은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곡식이 등장하는 걸 발로 인해서 농경의 주인, 농경사회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와, 노비도 있었네 해서 계급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 법 내용을 보면은 이 법이 어디 나라의 법이었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 이거는 고조선의 법이지. 그럼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고조선의 법, 이 3가지 법 내용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까? 자, 교과서 42쪽을 보자. 자, 42쪽, 43쪽, 44쪽 해가지고는, 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한반도에 성장이 되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교과서 43쪽을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을 거야. 자, 지도 나와 있지. 자, 이 지도를 꼭 기억해 두자. 이 지도를 기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각 나라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맨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 부여가 있었고, 자, 부여에서 누가 내려와서? 주몽이 내려와서 졸본지형에 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밑에는 낙랑군. 자, 이 낙랑군 같은 경우는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고, 한나라가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설치했던 거지.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옥저나 동해가 있었고, 밑에는 자, 백제의 전인 마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라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진안, 그리고 가야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옆에 있는 지도를 꼭 기억해야 돼야 돼. 지도에서 특히 어느 곳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해.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각 나라별로 보면은 특징들이 있어. 그 특징들, 자, 부여를 한번 먼저 볼까? 자, 부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어? 자, 평야와 초원지대에 있대. 평야와 초원지대. 자, 평야와 초원지대에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되겠지?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을 거야. 이거 하나 기억해둬야 됐고, 또한 12월 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 그러니까 하나의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12월에는 이런 명절이 있었다. 영고라는. 그 다음에는 순장과 껴묵거리가 있는데, 순장이라는 것은 뭐야? 자, 어느 지배계층의 한 사람이 숨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숨진 사람을 모시고 있던 옆에 있던, 자, 신분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같이 땅속에 묻는다는 거야. 왜? 땅속에 묻혀서도 지배계층을 모시라는 의미지? 저승에 가서도 모시라는 의미로 같이 묻어버렸다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순장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여의 풍습 같은 것도 알아듣고, 자, 또한 고구려도 보자. 자, 고구려는 아까 부여와 차이점이 있어. 자, 방금 부여 같은 경우는 평야 지역에 위치해서 먹을 게 많다 그랬죠? 자, 하지만 고구려는 달라. 어디에 위치해 잡았대? 산간 지역에 자리 잡아 농경에 불리하여 식량이 부족하였어. 식량이 부족하니까 고구려 사람들 어떻게? 이 부족한 식량을 찾아서 주변 지역을 정복했다는 거야. 정복 전쟁을 벌여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먹을 것을 얻고 나라의 힘을 키워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정복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 자, 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무예를 숭상을 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지. 자, 또한 여기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다는 거야? 서옥제란 풍습이 있었고, 10월 달에는 동맹이란 명절이 있었다. 기억을 합시다. 자, 밑에는 옥저와 동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말해주면 될 것 같아. 옥저에는 민며느리제 혼인풍습 해서 옆에 서옥제와 민며느리제를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옥저의 내용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동해, 해산물이 풍부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동해에서는 연마을 선, 경계선을 침범을 하면은, 자, 소나 말 또는 노비로 보상을 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10월에는 무천이란 명절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알겠습니까?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부여와 고구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부여 같은 경우는 평야 지역에 위치해가지고 먹을 게 많았다는 거. 자, 반대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산악 지형에 위치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전복 전쟁이 많았다. 기억을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뒤에는 여러분 사만에 성장해가지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마한, 진안, 변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교과서 45쪽이 나옵니다. 45쪽 꼭 봐야 돼. 자, 45쪽에 나오죠. 초기 여러 나라의 위치와 풍습에서 지도와 그 나라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 자, 위에 기억은 뭐겠어? 자, 넓은 평야지대에서 농사복축을 하였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사람을 껴묵거리 순장을 하였다. 어디야? 부여지. 부여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밑에 니언을 보면은 자, 졸본과 국내성 그 근처에 형성된 나라 어디겠어? 자, 보자. 옆에 평야가 적은 산골에 자리 잡았다. 먹을 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정복에 힘썼고 활쏘기나 말타기 등 무예를 숭상하였다. 어디야? 고구려지. 자, 이렇게 옆에 나있는 지도를 보면서 어디에 어떤 나라가 위치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특징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 45쪽 꼭 중요해. 밑에 나와 있는 문제도 꼭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단원에 대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 꼭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럼 이제 2단원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1단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